네, 오늘 어제 뭐 하루 쉬었는데요. 오늘 또 관련 종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건설주에 지금까지 건자재만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부터 이제 건설주들을 좀 편입을 하고 관심 있게 넣고 있고요. 풋대 이미 3부 토건이 있고요. 어제 또 편입했던 종목 좀 그 불의의 사고로 또 이제 손절이 됐지만 건설주 계속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유한 종목들 리뷰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유한 종목들 리뷰를 보면은 뭐 KCC 그다음에 벽산, 또 유진기업 이런 종목들이 쭉 있는데요. 오늘은 저 중에서 이제 유진기업, 벽산, KCC는 이제 건자재 관련 종목들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유진기업을 한번 리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기업입니다. 이 유진기업 차트를 잠깐 보면 이게 오르다가 여기 멈춰 있는데요. 멈춰 있다 하더라도 자리 자체는 뭐 바닥권입니다. 이 종목은 지난번에 벽산의 자리랑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오르다 좀 늘렸어도 지금 뭐 최근 들어 지수가 조금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종목들도 이제 등락을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이나 섹터 흐름을 보면 대체로 그 인터넷 관련주들, 뭐 아마존이나 이런 인터넷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또 NFT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대체로 이제 뭐 하락을 하면서 추세적인 하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면서 오늘 비트코인도 시세가 안 나는데 이유는 어제 미국이 얘기했던 이제 미국의 FRB 의장이 얘기했던 내용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긴축도 하반기 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금리상 인상과 그다음에 유동성 축소가 뭐 당장 되느냐 좀 이따가 되느냐 그 정도의 차이고 어쨌든 하긴 한다라는 거라서 유동성에 기대서 올라왔던 버블이 묻어 있는 섹터들 이런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경기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뭐 탄탄한 실적을 보유한 경기 관련주나 또는 미국의 이제 소위 메가캡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초대형주를 얘기해요. 한국을 경우에 이런 메가캡이라 그러면 시가총액 아마 한 5위 안에 들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일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또 앞으로 또 상장이 되기를 LG 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네이버 정도 전후가 메가캡쯤 되지 않을까. 현대차랑 그 정도 보는데 그 중에서도 메가캡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이제 소위 안정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미국에는 있지만 종목별로는 미국 시장에도 대부분의 종목이 이미 하락세에 접어들어서 소위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컨텐츠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이미 언택트드 관련 종목이라고 소위 알려졌던 전자결제라는 이런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도주를 찾을 때도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업황뿐만 아니라 주가 자체가 많이 높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종목을 볼 때 이 유진기업도 가치주의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또 정부 정책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종목 편입할 종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편입할 종목은요, 바로 이제 그 건설주예요. 네. 건설주인데요. 14,150원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화성산업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화성산업 하니까 화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하는데 이제 수원도 이제 수원 화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성 산업이라고 하는 느낌 자체가 경기도의 이제 서부권이죠. 화성이라고 하는 곳도 있죠. 그래서 그쪽에 소위 그 자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는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건설주 중에 제가 차트를 쭉 봤는데 가장 차트가 빼어난 종목이 바로 이 화성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올해 이 종목은 제가 2012년 이때도 이 실적이 좋아서 갔었는데 2012년대 수직 증축 재건축이 갈 때 2012년 여기 화성산업에 얼마 있었는 2,500원 있던 종목이 그냥 건설주인데요. 깔끔하게 여기 얼마나 28,000원 갔습니다. 한 10배, 1년 반 만에 이렇게 갔거든요. 그 화성산업이 거의 한 7, 8년 정도 조정을 거쳐서 지금 다시 2012년에 시작했던 게 2022년에 드디어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여러분 처음 들어봤다고 해서 종목이 허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재무제표 한번 보면 이
주택건설 전문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 회사는 보면 상당히 좀 탄탄한 어떤 실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5년 동안에 매출액이 한 4천억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작을 때는 300억, 많을 때는 한 650억 이 정도까지 나왔고요. 올해도 이런 실적 흐름은 계속 이어지면서 분기 실적은 3분기 실적이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략 한 100% 정도 늘었으니까요. 건설주 중에서 이제 여러분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들 HDS, HDC 현대산업개발도 그렇지만은 주택 건설로 유명한 종목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좀 큰 종목들보다는 항상 테마나 이제 정책주들이 갈 때는 작은 종목들이 잘 가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계룡건설 이런 종목도 회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좀 많이 올라 있는 조금 약점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건설주 중에 원픽을 고르라 그러면은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주택 요즘에 한국의 수도권 쪽에 필요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주택 수를 묘하게도 우리 대선 주자들께서 숫자를 내놨는데 260만 채입니다. 이 세 분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260만 채를 결국 누가 되든 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그러면 건설주들이 가고 또 건자재 관련 종목들이 갈 때 건설주도 이제 한 종목이 건설주도 갈 거거든요. 한 종목이 대장으로 나서 갈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화성산업을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은 이런 정도의 이제 실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도요. 다른 건설주보다도 훨씬 밸류에이션이 좋아요. 이게 예상퍼 기준으로 5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장이 예를 들면 금리 인상이 되면서 하반기에 좀 많이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나, 또는 상반기에도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해가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해갈 거거든요. 그럼 환율 불안이 개도국 쪽에서 좀 생기고 우리 증시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횡보하거나 또는 소폭 하락하면서 추세적인 하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들은 앞으로 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주 하면 이제 계룡건설을 보지 말고 화성산업을 꼭 메모해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준비된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된 자료는 오늘 종목은 화성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면은 너무너무 이쁜 종목입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이 종목으로 그냥 많이는 못 먹고요. 아까 10배 갔는데 제가 이 종목 기억에 80에서 100% 정도 먹었었어요. 그래서 당시는 건설주가 이 정도 올라오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 차익을 냈더니 팔고 나서 3배가 더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번 충격 굉장히 큰 어떤 대전환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쪽의 정책 전환이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LH가 법정 자본금 50조 원 으로 증액을 해서 지금 한 40조 정도 된다고 그래서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오늘 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선 주자들이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260만 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공기업이라든지 정부 기관들도 이와 같은 계획들을 좀 더, 과거에는 그냥 대충 넘어갔던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설렁설렁 했던 내용을 더 민감하고 세밀하게 하면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 공급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렇고요. 어제 제가 엊그제 소개해드렸지만 또 경기도의 경기 동부 지역의 이천이나 여주 이쪽에도 또 100만 채에 가까운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은 주식 투자의 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뉴스나 소문 단계고요. 실제로 실행이 되면 그때는 이제 주가 날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짧게 한번 볼게요. 이건 많이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선 유력도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께서 5년간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250만 채가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숫자이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250만 채는 짓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자리로 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중견 건설사들이 좀 기본적으로 이제 좀 밸류도 좀 싸고 이러다 보니까 저 역시 되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화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뭐 향후 건설 경기에 따라서 계속 수혜를 좀 받을 거로 보여요. 그럼 네. 이제 앞으로 우리 몇 년간 건설사들이 또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인가. 사실 이것도 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 좀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분양과 관련해서는 이게 250만 채를 너무 많이 져놓으면 네. 집이 또 많아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겠죠. 예,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뭐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도 이제 그 분양 부분이나 이런 너무 많이 지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짓는 데까지 계획을 쭉 진행을 하고 또 분양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까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 당연히 정부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을 같이 해야 되는 거라서 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주택 공급과 분양에 대한 어떤 규제 해제는 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까. 공급이 안 될 때는 분양을 소위 뭐 새로 주택을 사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막아야 되겠지만 이제 주택 공급이 넉넉하다면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출 규제나 이 부분도 풀리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1차 목표치는 16,500원, 2차 목표치 2만 원, 손절가는 13,0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